새로 제가 이번에 쓴 책인데요. 면역관리 없이는 완치 없다. 다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면역관리가 없는 경우는 수술만 하고 항암제 방사선만 해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면역관리를 안 한 거죠. 안 했으니까 결국은 다시 암세포가 자라 올라오거나 이 면역이 약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암의 완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면역 관리를 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면역층을 강화시키고 뿌리를 약화시켜서 또 완치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되게 치료하면 어떻게 하죠? 항암제 끝나면 6개월에 한 번씩 오라 그러죠. 6개월에 한 번씩 가면 뭐 해요? 검사만 하잖아요. 재발했는지. 근데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발을 막아주는 병원이 없죠. 재발을 막아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재발했는지만 검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는 것은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환자 중에 완치된 분들이 꽤 있죠. 그러면 이제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항암제를 치료했기 때문에 완치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항암제 때문에 완치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한 거예요? 몰래? 면역요법을 한 거예요. 몰래 목숨 걸고. 면역요법 때문에 사기인데 살아남았는데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암제를 해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면 계속 항암제를 쓰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굉장히 잘 알아들으시네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항암제를 어차피 못 고치는데 그걸로 나은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이 환자가 면역요법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좋아진 건데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치는 집중 면역관리와 생활면역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성과 스트레스 관리 이거 다 생활면역관리고, 집중 면역관리는 뭐냐 이게 중요한데, 집중 면역관리는 집중적으로 면역을 높여줘야 되는 수술과 항암치료 등 이럴 때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생활면역관리는 다 치료가 끝난 다음에 건강한 습관을 유지해 두는데, 이것을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면역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 면역이 제대로 되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메추라 지표를 확인하면, 쉽게 말하면 유전자가 얼마나 회복의 뿌리가 없어지고 있는가가 검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검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다 안 해주죠. 대학병원은 다 안 해주면 관심이 없어요. 재발하는데 관심이 없죠. 재발을 막아주는 것을 공부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의사들이. 그러니까 환자들이 보면은 항암제 쓰는 걸 항암제만 쓰고 다른 거 전혀 몰라요. 수술하는 걸 수술만 해. 방사선 방사선만 하지 그 환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그냥 가면 그냥 검사 한번 하고 가라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면역관리를 하는 40주 플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면역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냈어요. 이번에 유전자만 이상이 있는 경우에, 조기 발견한 경우에, 수술 전후에, 항암치료 전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 전후에 재발을 막기 위한 거.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치료법을 제가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이제 면역이, 그러니까 면역요법이나 이런 걸 할 때 항암제도 말할 필요가 없죠. 면역이 쉽게 말하면 암이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면역으로부터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반대로 면역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한꺼번에 면역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잘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래서 무작정 면역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면역이 충분히 양호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에 집중하는 경우에 무력감과 면역력 저하, 오히려 반대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면역 상태를 봐가면서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제 정밀 면역 검사를 이런 것들 하고, 아까 말씀드린 암 유전자 검사죠. 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분은 아직 암 환자가 아니에요. 근데 위암과 대장암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갑상선암과 간암은 경계선에 있고
주의할 사항은 안정되니까 저도 검사를 해보니까 14가지 암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근데 저는 이제 다 안정 단계에 있고 경계 단계인가 그게 뭐 2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미 치료하고 있고 생활 면역 관리를 할 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게 떨어지거든요. 식생활을 바꾸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 이 유전자가 바뀌어요. 회복이 됩니다. 메치라가. 그리고 이제 제가 메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가 많이 생겼죠. 요즘에.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냥 부작용이 비교적 덜하기 때문에 치료 같이 하시면 되는데 치료 시기가 중요해요. 표적 항암제는. 그러니까 무조건 항암제 할 때 같이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놔뒀다가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쓰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데 안젤리나 졸리라 아시죠? 졸리나 안 졸리나 안졸리나 졸리나 이분은 선천적 유전자가 있었어요. 브라카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방암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모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언니도 유방암 동생도 유방암 자기만 안 걸리고 유방암을 다 제거했고 이번 난소까지 제거했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바뀐 거예요. 유전자가. 어쨌든 이제 이분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유명해졌어요. 세계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발도 RB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재발이 잘 되는 암을 미리 막아서 집중 관리를 하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 안젤리나 졸리는 수술 안 해도 됐거든요. 저를 찾아왔으면 집중 면역 관리로 암에 안 걸리게 할 수 있는데 뭐 하기가 다 잘라내는지 모르고 이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자비한 방법으로 제가 이제 서울에다가 구축 유전자 치료센터로 암면역센터를 구축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넘어가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만 제가 말씀드려 마치겠습니다. 이런 집중 면역 관리를 할 때는 면역 이뮨 부스터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면역 관리가 필요할 때는 그냥 식생활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운동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면역을 높여주는 물질을 주입하는 이뮨 부스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끝난 다음에 생활 면역 관리에서는 생활 습관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는 이미 이런 클리닉이 생겼어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유전자가 얼마나 좋아지는가를 보는 이미 그런 병원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는 조기 진단이 아니라 유전자 레벨에서 바꿔줘서 절대로 암에 안 걸리게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학은 암만 제거하는 치료 의학인데 그게 아니라 암 제거를 포함해서 시스템도 바꿔주는 다시는 암에 안 걸리도록 면역을 높여주고 뿌리를 없애주는 의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면역관리를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썼던 책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50세 여자 환자인데 2기 진단받고 12회 항암제 치료 중에 8회 하다가 도저히 못해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아까 교과서에 보면 대장암 2기는 수술한 그룹과 수술한 이후에 항암제를 쓴 그룹과 생존율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도 되는데 12회를 맞은 거죠. 8회 하다 도저히 못 맞겠다고 와가지고 죽겠다 그러는데 백혈구도 떨어져가지고 대장 못 맞는데 백혈구 면역 촉진제를 맞아가지고 항암제를 계속 맞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면역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백혈구가 너무 떨어지면 몸에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항암제 대장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면역 촉진제를 해가지고 백혈구를 억지로 높여서 항암제를 맞으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요. 근데 안 맞아도 되는 환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이 환자는 그런 거죠. 다 스케줄을 끝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죠. 3개월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검사하고 또 검사 결과가 미리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기다리면서 그동안에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암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암이 생기겠다. 암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너무 공포를 만들어가는 그런 환자예요.
이 경우는 폐암 환자인데 수술 한 달 만에 다른 폐에 재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술하지 말고 항암제를 해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치료할 확률을 물으니까 1% 정도라고 기가 막히더래요. 항암제를 해보자는데 치료할 확률이 얼마냐? 1%라고. 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면역력만 관리해서 환자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딱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안 죽고 살아왔냐고. 죽었어야 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죽을 환자로 취급돼요. 아주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기가 막힌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더한 거죠. 치료받는 것보다는. 이 경우는 참 재밌는 건데 이 세 분의 환자가 하루에 동시에 왔어요. 세 사람이. 근데 이 환자는 10년 전에 위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다가 10년 만에 유방암이 생긴 케이스니까 위암은 치료가 됐는데 10년 만에免疫이 떨어져가지고 유방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5년 지났으니까 완치됐으니까 됩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의사가 만약에 2차 암이 생길 수 있으니까 면역 관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제가 계속 했을 텐데 5년 지났으니까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방심하다가 다른 암이 생긴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유방암으로 수술받고 13년 만에 난소암이 생긴 거예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난소암이 아니라 유방암이 전이된 거예요. 유방암이 13년 만에 전이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5년 지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13년 만에 면역 관리를 안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수술 받은 다음에는 항암제 끝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면역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완치가 되는 것이고 이제 방심하면 안 되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환자는 더 억울한 환자예요. 53세 여자 환자인데 유방암 1기로 부분 절제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받았어요. 근데 억울한 것이 유방 방사선 치료한 바로 부위 밑에 폐암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안 했으면은 수술만 했으면 1기니까 거의 문제가 없죠. 거의 95% 이상 가능성이 있는데 괜히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그게 폐암이 생긴 거예요. 그 방사선 치료한 부위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도 면역요법을 하면 그 헬릭스와 A라는 제품은 방사선을 막아줘요. 방사선 위쪽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보호해주는 효과를. 만약 그런 걸 썼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그냥 안 한 거죠. 면역요법 안 하시고 면역관리 안 하는 거죠. 너무 억울한 케이스들이 많은 거죠. 이 환자는 20세 여자 환자인데 상피내암이니까 유방암이 생기기 1기 중에서도 거의 뭐 초기라고 봐야 돼요. 절제만 해도 끝나는데 이 환자가 에스트로겐 양성 65%예요. 그러니까 호르몬 차단제인 타목시펜을 5년간 먹으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처녀가 20세 처녀가 이 약을 먹으면 갱년기가 되잖아요. 갑자기 폐경이 되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의사가 계속 하라고 5년 동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가. 다시 하면 스트레스가 제일 무서운 건데 제가 당장 끊으라 그랬죠. 당장 끊으라. 치료는 상식이잖아요. 타목시펜으로 이익이 20%인데 스트레스나 손실이 마이너스 50이면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의사가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공장형 시스템에 지금 대학병원 치료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암 환자들 몰리는 게 서울대, 세브란스, 아산, 삼성, 강남, 청도 5개 병원이죠. 5개 병원에 70%가 모이죠. 암 환자가. 환자 의사 한 번 보는데 몇 초씩 1분, 2분 치료가 불가.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치료하죠. 기가 막힌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자에게 맞게 치료해야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환자는 반대로 자발성 골수정이라고 뼈가 녹는 암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이 치료는 항암제 치료가 좋은 경우인데 절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면역요법 안 하겠다. 헤모글로빈이 5까지 내려갔는데도 빈혈이 너무 심한데도. 그래서 이 환자가 절대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항암제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이 환자는 항암제를 해야 사실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막 갖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이 치료만 해라. 그래서 이제 저하고 친해진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의사들이, 저희 병원의 의료진들이 설득을 해서 항암제 너무 좋아진 케이스인데, 항암제 꼭 필요한 경우는 병행을 해야 되죠. 무조건 안 하겠다고 곤란하게 살릴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병행할, 필요할 때는 병행하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육종 암 환자에서 저기에 생기는, 그 근육에 생기는, 육종은 항암제가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육종은 생기면 무조건 수술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근데 이 환자는 수술받고 재발해가지고, 방사체도 또 재발해서 온몸에 퍼져서, 갔더니 항암치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 하더래요. 1%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안 하겠다고. 그 의사한테 물어봐요. 당신이라면 하겠냐? 자기는 안 하겠다. 나도 안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이분 이제 강원도 산골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암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면역요법만 한 거죠. 자연 속에서 면역요법 하다가. 그래서 이제 다른 환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치료하고,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같이 기도하면서 치료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제천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몇십 명 단위로. 이제 그 검진받으러 갔던 병원에 제가 잘 아는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거의 사라졌대요. 육종은 절대로 안 되는 암인데, 그런 면역요법만 하면서 자연 속에 살다 보니까 사라졌다는 거예요, 암이. 이제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죠. 투병하면 죽고 지병하면 암을 다스려라. 싸워서 막 암을 없애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래서 공장형 의료 시스템이 아닌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의사 환자 정보 공유 및 치료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헬스조선이라고 하는 그 편집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44세 대장암 3기 진단받고 12회 항암제 치료 중 4회만 받고 집어치우게 되죠. 대장암 3기고 임파선 제리가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할 수 있는 케이스의 경우인데 8회를 맞아 12회 맞으라 그러는데 4번 맞다가 도저히 죽겠더래요. 항암제 맞다가는 딱 때려치우고 면역요법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회복이 된 케이스죠. 자기가 항암제 계속 맞았으면 죽었을 거라고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분도 공장형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 맞는 치료를 개발해서 지금 이분이 암 캠프를 하죠. 조선일보 주체로. 제가 작년에 6번 강사로 갔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책도 좀 보시면 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이제 너무 재밌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치료해서 완치된 환자들이 고맙다고 병원을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오죠. 완치되면 아무도 안 와요. 언제 오죠? 재발 있을 때 오고요. 암이 있을 때는 오지만 좋아지면 다시는 안 와.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세미나하러 다니면 인사하러 와요. 어떤 분들이 너무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이분이 너무 재밌는 케이스예요. 15년 전에 인투정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항암치료 12회 받더니 도저히 못 견뎌서 와가지고 이질소요법 면역, 영양 면역 전체와 복합 면역요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너무 부작용들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완치가 돼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조혈모 이식과 고용량까지 했는데 또 불구하고 고혈모 이식을 하면 면역 저하제를 맞아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그거 하면서 동시에 면역을 계속 높인 거예요. 근데 천연 이 면역요법은 면역만 높이는 게 아니라 조절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골수 이식을 한 다음에도 써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래도 이 환자는 무균실에서 자기가 몰래 맞은 거예요. 주사를 맞고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면역을 높여서 자기만 살아남고 3, 4년 후에는 다 죽은 거예요. 같이 조혈모 이식하던 환자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아남고 지금 15년째 얘들 잘 키우고 있어요. 근데 다른 환자 때문에 제 병원에 온 거예요. 다른 환자 데리러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 환자였다고 그랬더니 지금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병원에서 그래서 치료를 잘해서 산 줄 알고 스페셜 케이스라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연구하러 들리라 그러는데 이분은 그 치료를 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면역요법을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케이스죠. 이게 재밌는 케이스. 그래서 다시
이거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이건 꼭 아셔야 되니까. 집중 면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죠.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면역을 높이는 것과 집중적으로 면역을 증강시켜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집중적인 면역 치료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수술 직후입니다. 수술 직후에 상처가 아물어지면서 세포 분열이 빨라집니다. 그때 암세포도 똑같이,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때 그 잔존암이 급증할 수가 있어요. 수술 직후에는 집중적으로 면역 관리를 해야 되고요. 항암 치료 전에 말할 필요가 없죠. 항암 치료 받으러 가기 전에 받고 갔다 온 다음에 받아서 면역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항암 치료 부작용도 줄이고 효과도 극대화되고, 항암 치료 효과도 극대화되고 재발을 막을 수가 있죠. 방사선 치료 전에 말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치료가 어차피 저쪽에서 받으니까 여기서 항암 치료 한다고 해서 여기서 받을 사람은 없을까? 어차피 저쪽에서 하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하되 전후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방사선 치료 전후에 마찬가지고, 면역이 떨어져 있을 때, 면역 검사를 해서 면역이 떨어졌거나 감기나 독감이나 대상포진이 잘 걸릴 경우에 이때는 면역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 면역 관리로 들어갔더라도 이런 상태가 오면 다시 높여줘야 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주 특이해요. 나이가 많아서 암이 생긴 분들은 면역력뿐만 가지고도 거의 암이 자라지 않습니다. 면역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뿐만 가지고도 암이 있어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령화의 경우는 면역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 면역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케이스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치가 됐다고 해서 생활 면역 관리로 갔는데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 돈 때문에. 이럴 때는 빨리 와서 집중 면역 관리를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보시면 말기암의 치료 전략이, 아까 말씀드린 게 말기암은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 항암제를 써도 그냥 놔두는 것과 썼다가 줄었다가 크는 속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생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저산소증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산소증에 빠져 있고 주로 암세포는 젖산에 의해서 자라나요. 간성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뭘 바꿔주냐면 말기암의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젖산과 산성화, 포도당분의 저산소증, 혈관, 신생혈관 형성 부족에 대해서 젖산과 산성화가 되는 구조에 증식되고 전이가 되고 염증이 생기고 면역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한 시간에 끝내거든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목이 이렇게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알칼리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면역 억제적 환경에서 산성화되는 구조에서 알칼리 생태 환경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암을 몸에서 스스로 생태 환경에 의해서 극복되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주로 영양요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많이 먹으라고 할 때 이 과식과 폭식은 가장 위험한 거죠. 재발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소식 위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식 위주로 하시고 자연식 위주로 하시되,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또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마음껏 드세요. 근데 이제 고기를 도저히 자기는 고기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껏 드시라. 6일은 제대로 된 자연식을 하시고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루는 마음껏 먹어라. 어쨌든 이제 이런 식생활의 구조는 너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 다음에 암이 완치되고 정말 완치의 기쁨을 누리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한 번씩 해줘요. 암 환자들한테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완치의 기쁨을 누리고 반드시 완치되어서 다른 암 환자들의 꿈과 희망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완치되면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암 환자들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완치되고 회복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철저한 면역 관리로 정말 모든 분들이 다 그 완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